네, 안녕하세요. 노랑모자입니다. 네, 조금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내 목표를 이렇게 소리 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네요. 네, 하루 종일 하고 있고, 몇 번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24년 목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 이 이미지는 내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냥 쓰는 거고요. 어, 제 개인적인 목표는 세 번째부터예요. 네, 그 전에 두 개는 현실적인 목표, 어쩔 수 없이 하는 목표고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어쩔 수 없이 살아남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목표들을 다 이루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또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왜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작년에. 너무 막 이 얘기 또 하네. 왜 갑자기 새로운 것처럼 해? 라고 했는데, 정말 새로운 사건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뭐 생활고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독사 이런 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네, 그럼 비관해서 자살한다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살아남는다는 그런 목표를 하나 잡아봤어요. 그리고, 이사를 갈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 요즘 눈만 뜨면 집값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또 대책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게 정말 서민을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구역도 이제 재개발을 한대요. 그래서 5월까지 나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공문이 날라왔어요. 서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사비도 접수를 했고 이사를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만 있으면 이사를 가는데 집이 없어요.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저는 월세를 찾고 있고 좀 저렴한 집을 찾고 있는데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요. 월세가 미쳤어요, 진짜. 아니, 월세로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 어떡하나? 언제 돈을 모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높은데, 전세 갈 돈은 있지도 않지만, 전세도 무서워요. 돈 떼이면 어떡해? 아파트는 더 싫어요. 원래 그런 구조를 좀 싫어하고, 이렇게 거의 모든 세대가 요즘은 그래도 좀 안에 내부 구조가 좀 다른 아파트들도 있는데, 최소한 그 라인은 다 동일하지 않나요? 그 라인, 그 몇 호 라인, 그 라인은 최소한 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윗집도 그렇고 아랫집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닭장 같은, 물론 닭장으로 치면 굉장히 넓지만 그런 집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축 원룸 구할 때도 신축은 다 어느 동네 가나 구조가 너무 똑같아서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그런 집은 별로 원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월세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월세를 샀는데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너무. 그리고 아파트는 또 요즘 순살 이런 거 많잖아요. 그 큰 돈을 들여서 갔는데 하자도 많고 그런 상태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준다고 해도 좀 확실한 신축 말고 확실한 뭔가 좀 몇 년 살아보고 확실히 좋다 이런 데를 누가 사주면 감사하게 들어갈 의향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월세 제 수준에서는 월세 돈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착한 집주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 구해줘라. 얍.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여기부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올해는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겁니다. 이게 좀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은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을 계기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전에도 나름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 그때 되게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모님한테 좀 잘 보인다기보다는 좀 인정을 좀 받고, 좀 좋은 말도 듣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듣고 싶고, 그래갖고, 10년 넘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왜 안 되는지 알았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가벼워졌고, 물론
머리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되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전까지는 사실 남의 의견에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 이후에는 좀 비난이나 시비를 걸 때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막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궁시렁궁시렁 막 집에 와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막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안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뭐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아, 그냥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좀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손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불이익 같은 건 없잖아 있는데 근데 그게 마음은 편하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그런 요거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저금을 할 거예요. 저금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해요.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작년에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이 했고 근데 남들이 볼 땐 모르겠어요. 제 형편상 많이 했고 재작년, 작년부터는 조금씩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정말 엄두도 안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적금 만기가 2개가 됩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2월에 하나 있고, 3월에도 하나 있어요. 네, 다음 달에 만기되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청년 적금. 딱 제가 나이 제한에 딱 걸렸던 해예요. 그래갖고, 아싸! 이러면서 해갖고,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최대 50만 원까지인데 자유적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못 넣었지만 이제 나중에가 작년이죠. 2년짜리니까 처음 해는 그렇게는 못 넣고 두 번째 해부터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 당장 거기 10만 원 더 넣는다고 막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돼갖고 이제 만기가 돼요. 그걸 조금 기대하고 있고 3월에도 조금 3월 달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합쳐서 좀 보증금 조금 더 올리고 싶었는데 기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착한 집주인은 계속 찾고 있는 거고요. 저 적금이 이렇게 만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학자금도 끝납니다. 두 번째 3월 적금이 끝나면 뭐 봐서 2월 적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 목표는 3월 적금이 끝나면 학자금 이제 안 할 거예요. 17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아, 정말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그때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난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끝납니다 이제.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3월부터요. 2월이나 3월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면 고금리 상품으로 2년 정도는 좀 확실히 모으자. 어차피 집도 2년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다음번 이사 갈 때 쓸 수 있도록 2년 정도는 좀 꾸준히 모아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직장이 아직 없어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직장이 나왔어요. 네. 한숨 안 쉬려고 했는데 쉬어지네요. 네. 숨만 쉬면 드는 고정비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라고 하면은 이제 범위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생활비라 하면 이제 살면서 필요한 돈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사고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도 사고 샴푸, 뭐 화장품 이런 거 다 사고 그다음에 식비도 하고 막 이런 생활비 다 빼고 고정비 매달 그냥 숨 쉬면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비, 뭐 인터넷, 보험, 교통비는 좀 들락날락하죠. 뭐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다 다 제외하고 남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한 2, 30만 원? 많아야 30? 뭐, 없으면 10몇만 원, 20만 원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뭐,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어요. 진짜 눈물 났었는데, 그때. 아무튼, 근데,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여윳돈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최대한 돈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일은 조금 덜 하는, 그래서 뭐 투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그 상담직 할 때 이제 6시인가 7시에 칼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저 혼자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했었고, 그래서 알바를 한 거죠. 한 3, 4일 정도. 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투잡을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더라고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외식업 요리사 있잖아요. 외식업을 해서 버는 돈이랑 그게 그 돈이더라고요. 근데 장점은 이제 두 가지를 하니까 조금 더
더 뭐라 그럴까, 지루할 틈이 없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되니까 외식업을 갔는데, 주 6일이나 이렇게 하면, 아니면 좀 11시나 12시까지 하는 거를 하면, 좀 더 주긴 하죠. 근데, 그래봤자 그게 막, 5, 60만 원씩 더 주는 게 아니라, 5, 60만 원씩 더 주는 게 아니라, 한 1, 20? 잘해야 한 20, 30?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힘대로 들고, 힘든 거에 비해서 받는 돈이 없다는 거죠. 30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구멍이 나는 거죠. 내야 될 돈을 제때 못 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좀 오래 못 다녔는데, 요리사님 덕분에 조금 더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가 원래 안 하려던 업종이었긴 한데, 그냥 비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던 업종인데, 그냥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러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돈이 정말 안 됐어요. 근데 요리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일임에도 2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수술 때문에 수술이 좀 크게 그만둔 건데 돈도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고 있는 거는 주 4일을 찾고 있는데 4일을 해주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이 업계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케줄은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2월까지는 같이 집을 보러 다녀야 되는 형편이라 고정적으로 쉬게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주 4일짜리를 찾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제 뜨개질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뜨개질,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죠.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모자나 양말 이런 거 만든 거는 작년 올해가 거의 그때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이제 수세미 같은 거밖에 못 만들다가, 이거 팔아봤자, 뭐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몇 개 사야 얼마 이득인 거야? 몇 개를 만들어야 되지? 계산이 잘 이렇게, 가성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팔면 좋겠다 싶은데, 좀 선뜻 이렇게 안 나서져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모자나 이런 이쁜 거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이제 그런 건 조금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일단 4일을 희망하고 있고 물론 적응 기간도 필요해요. 워낙 주방 일을 오래 안 해가지고 5일씩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이제 뜨개질도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 그런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뭐 태국어죠. 이것도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태국어인데, 보면 이게 작년에 사온 책입니다. 욕심부려서 엄청나게 많이 사왔는데, 그때는 사실, 좀 더 살 걸, 좀 두꺼운 거, 좋은 거 살 걸, 이 책 하나만 더 사올 걸,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2달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만 사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들은 다음 태국 방문 전까지 다 보는 게 목표고요. 최소한 한 번은 봐야겠죠. 더 많이 보면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시험을 위한 그런 공부는 별로 좋아하거나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이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이 사정상. 어쨌든 쓰기라도 좀 잘 돼서 이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공부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사 좋은 집, 저렴한 집, 좋은 착한 집주인을 잘 만났으면 좋겠고 물론 당연히 꼭 살아남아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난이나 시비에도 정말 궁시렁거리지 않는 이게 사실 가장 커요. 공부 이런 거는 뭐 매년 하는 거니까 뭐 모르겠는데 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거는 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살아남았는데 뭐 별로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올해 소망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고 다 좋은 일들 많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